자, 일단 보면 왜냐면 수초가 없잖아. 그 수영 쪽이나 그리고 사각함수 쪽도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그쪽 좀 공개하고. 저 그거 각변 안에 한번. 다 설명해줄게. 각변을 맨날 까먹어. 진짜 각변 하나만 까먹어. 자주 안 해서 안 까먹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1단원 지수 단원에서 지수 로그. 지수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거듭제곱근 A의 n제곱근. 수원아, X는 A의 n제곱근이다 하면은 그 문장을 보자마자 뭐 써요? 그걸 일단 알아야 되고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규칙이 어떻게 되죠? 네. 양수면. 으아! 짝수면? 뭐가? 이 n승 뭐라 해야 되지? n. n이 짝수면 두 개 한 개 0개. 언제 두 개 한 개 0개지? 양수일 때 두 개고요. 0일 때 한 개고 네. 음수일 때 없고. 네. 그래서 하는 거. 뭐죠? 무조건 한 개. 그게 이제 거듭제곱근의 정의랑 관련된 내용이고, 그냥 거듭제곱근 계산하는 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건 루트 계산할 때랑 똑같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지수법칙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지수가 자연수일 때를 배우고, 그 지수법칙을 지수가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가 지수의 루트 2는 이렇게 돌아가서 지수법칙 써도 돼요. 단 실수를 확장했을 때는 밑조건이 붙어. 밑조건. 그래서 밑은 양수. 지수법칙은 양수일 때만, 지수가 실수일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상관없어. 근데 지수가 실수일 때는 제약이 걸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지수 쪽은 이제 뭐 별게 없죠. 자연수가 될 조건 정도. A의 fn 승꼴이 자연수가 될 조건 하면 정은 어떻게 되죠? A의 fn 승꼴. A의 fn 승꼴이 자연수가 될 조건. FN이 정수나 정수? 와! 패스 제준. A의 fn 승이 자연수가 될 조건. 으아! 그럼 안 돼요. 수아나 어떻게 하지? A의 fn승. A가 나와야 돼. 밑을 먼저 세팅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돼. 밑이. 조금 똑같이 하네. 제곱수도 아니고 세제곱수도 아니고 땡땡땡을 거듭제곱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로 세팅을 해준 다음 그 뒤에 이제 뭐 해주면 아니 fn이라기보다는 지수가 0, 1, 2, 3, 4, 0부터 시작하는 의미아닌 정수 우리 확통할 때 많이 했죠? 중국점 할 때 의미아닌 정수라면 자연수임을 보장해줄 수 있다 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였지. 근데 이제 로그 파트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A, fn 꼴이 아닐 때 로그식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때는 어떻게 쳐는지 기억나? 그 재준이 아까 말한 거야. 그게 는 라지 n 한 다음에 라지 n은 자연수, 뭐 정수 이렇게 두고 스몰 n은 이 될 때까지 식을 정리를 해서 수용도를 그리거나 해서 직접 세면 돼요. 자, 로그 파트에서는 로그의 기본 성질들이 일단 먼저 나오고, 로그 기본 성질들은 기억나나요? 로그 A에 1 하면 무조건 몇일까? 0. 로그 A에 A 하면 무조건 1 이렇게 되는 거였고, 위치 같은 로그를 더하면 뭐를 곱한다? 진수를 곱해서 이제 로그를 하나 합쳤을 수 있다. 진수를 곱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 위치 같은 로그를 빼면 진수를 나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B에서 이 A를 밑, B를 진수라고 부르죠. 밑진수 조건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얘기할 걸 그랬는데 밑 조건 따라하세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밑은 1이 아닌 양수였고 진수는 양수. 그게 밑진수 조건 또는 따라서 로그가 정의될 조건. 그리고 밑 또는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 그것부터 체크해서 꼭 써놔야 돼. 꼭 써놔야 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하자면 로그 A의 B의 그 진수가 B인 줄 알았는데 B가 아니라 B의 n승 이렇게 돼 있어. 따라서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 곱하기로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뒤에서 이제 밑변환하면서 나오겠지만 밑에 로그 A의 B인데 로그 A의
n승으로 돼 있다면 얘 빠져나오면 뭐로 빠져나와야 돼? 분분을 n분의 분수로 분모로 빠져나와야 돼. 나누기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밑변환 공식은 새로운 밑을 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네, 그건 말로만 부르고 좀 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 이거 A에 로드 B에 C 이런 모양 나왔다. 출제자가 왜 굳이 이걸 냈을까 생각해보면 A랑 C를 뭐 해도 된다? 바꿔도 된다. 요거 될 거 아니면 이 모양 굳이 낼 이유가 없어. 그리고 또 이것도 X, 뭐 2X의 한 다음에 뭐 X마 1승 이렇게 따라서 밑도 X, 지수도 X 밑과 지수가 모두 X에 대한 함수 여기 1차 함수, 1차 함수로 표현되겠죠? 함수로 표현됐다면 끌어내리고 시작해야 돼. 양변에 뭘 취해서? 로그 취해서 다 끌어내린 다음에 다뤄야 돼.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수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로그 취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취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꼴이지. fx의 gx승은 뭐 a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냥 상형 로그 취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ln 취해도 되고 로그 fx의 gx니까 gx 앞으로 뭐 할 수 있고 곱하기를 빼내고 내려가면 로그 a 이렇게 해서 우리가 r을 끌어내린다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다. a의 x는 b의 y는 c의 z는 세 개가 똑같다. 나오면 뭐 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는 d 그 다음에 따로 분리한 다음에 식변형에서 뭐야 원하는 모양으로 풀면된다. 어떤 시사할 때 이렇게 했었지? 지수로그에서는 이 정도는 너네가 알고 있어도 나머지는 그냥 응용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들. 지수로그 함수는 우리가 2차 함수의 모양을 얘기를 한다면, 개형을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죠. 따라서 아볼, 미볼 이렇게 얘기하죠. 2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지수로그 함수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 감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밑이 어떠면 증가 개형으로 그려진다고 말해요? 1보다 크고. 어떤 감소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0보다 크고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증가함수 개형 이거 그리는 거는 너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굳이 내가 다루지는 않을 거고. 참고로 미치 같은 지수함수와 루브함수는 어떤 관계? 역함수 관계. 그 기하학적 의미는 어디에 대한 대칭? 마이너스에 대한 대칭 관계니까 미치 같은 지수로 함수 나온다? 일단 대칭선부터 찾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면 뭐라?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y는 ax, y는 로그 ax 이렇게 있다면 얘의 대칭선은 뭐겠구나 생각하면 돼? y는 x 대칭선. 그러니까 선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 대칭선이라고 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얘 위로 1만큼 올렸고요. 얘도 위로 1만큼 올렸어. 그럼 대칭선도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 1만큼 올라가서 y는 x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y는 x 플러스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y 이렇게. 그러면 두 함수를 모두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y축 양의 방향 그러니까 위로 얼만큼? 1만큼 올렸으니까 대칭선도 똑같이 올라갔을 거야. 그럼 y는 x에다가 따라가서 x 대신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y 대신 뭐를 대입해주면 y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만 넘겨주면 그러면 대칭선을 찾을 수가 있겠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똑같이 움직였을 때 얘기고요. 대칭선이 따라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p. 얘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고 얘는 y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얘가 이렇게 같은 만큼 p 움직이잖아요. 그럼 선대칭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x, y가 반대로 얘는 어느 축 방향 p? 얘는 어느 축 방향 p? 똑같이 움직였다면 x 방향 바꿔 똑같이 움직였다면 대칭선이 유지가 된다. 이것도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y는 x. 계산해보잖아요? 역함수 관계. 이거 x, y 바꿔가지고 계산하잖아? 그럼 적어봐. 그래서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면 조금 편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제 지수로그 함수가 같이 나왔을 때
누가 같이 나오면 되게 특별한 상황이 되냐면요. 따라하세요. 원함수, 역함수, 기울기 마이너스 격상. 얘가 나왔을 때 되게 특별한 세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상황이 되게 특별한 상황이 되고 너네가 뭘 꼭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는 y인x에 대한 대칭이죠. 자, 한 점의 좌표를 내가 알고 있다면 a, b 알고 있다면 이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길 때 얘네들은 무조건 어디에 대한 대칭이다? 마이너스 대칭이다. 몇 콤마 몇이라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꼭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의 특징, 뭐 좌표형이 일정하다 이런 거는 그냥 계산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완전 핵심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저 대칭 쌍이다라는 거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꼭 알아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좀 깊게 들어간다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F, 인버스, 네, 지수 로그 이렇게 돼 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겼다. 아,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따질 땐 아니요. 따라하세요. 증가했지? 감소했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 증가할 때 모두 어디 있다? yx 위에 있다지만 이 중킬러 이상급부터는 이거를 감소가 나올 때도 있거든? 감소면 따라하세요. 가운데 게 yx 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yx에 대한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대칭 쌍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요. 감소할 때 f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대칭이 가거든요. 이렇게 돼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나오잖아? 그러면 얘 증명을 직접 해보잖아요. 증명을 해보면 한 점은 yx 위에 존재할 수 있어. 얘가 yx 위에 점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어떤 관계다? 대칭상 여기가 a, 어쩌고죠. 여기는 몇 콤마? c, 어쩌고지. 그러면 대칭 쌍이니까 얘 x좌표가 a다? 얘 무슨 좌표가 a다? 이게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는 뭐가 되고? a, c가 되고 여기는 뭐 몇 콤마 몇이라 쓰면 b, b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거는 준킬러나 킬러에서는 이거는 역함수와의 교점 내용도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해줄게.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이 킬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F, X는 X 막 이런 거 기억나요? 그리고 FX는 FX 이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거는 킬러가 문제니까 일단 이거는 문제 나오면 풀어주고 아니면 기본 개념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이 정도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평행 이동된 거, 적당히 막 곱해진 거 처리할 수 있어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그냥 물어보는 거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프 그리고 계산해서. 자, 그 다음 너네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수 로그 방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돼.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주면 돼요. 저번 시간에 이것도 했었니? 네. 크게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솔루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계산이 빠르고 편하게 쓱싹 할 수 있는 거 뭐가 어떻게 됐을 때? 미시 통일되어 있을 때. 따라서 미통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다? 그렇지. 미통일이 되려고 지수를 비교하거나 로그였으면 뭐를 비교한다? 진수. 주의할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세모의 네모슨, 세모의 별슨 이렇게 미통일이 되었다면은 그럼 이거는 뭐라고 내가 바로 쓰면 돼요? 네모가 세모보다 어떻다? 그 다음은 바로 틀린 거야.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구의 범위? 미칠 범위에 따라.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몇을 기준으로? 1 기준으로. 만약에 세모가 1보다 컸다면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였다면 당연히 반대로 바뀐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왜 그러잖아. 왜 그러잖아. 왜 바뀌잖아. 왜? 그래프. 오, 맞아. 그래프 그리면 돼요.
예를 들면 그래프 그려볼까요? 세모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칠게요. y는 세모의 x축 이렇게 놓을게. 자, 그랬을 때 이 세모의 x 자리에다가 뭐랑 뭐를 대입한 걸 비교를 했대요? 네모랑 세모. 그 중에 큰 값이 누가 큰 거래요? 네모 나왔어요. 그럼 세모의 네모승, 여기는 세모의 별승, 이렇게 세모 별승보다 작았다니까 아래에 있는 점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네모, 여기는 뭐가 돼요? 별. 오히려 이제 누가 너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별.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대호가 정확한 정답이에요.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수환이가? 수환이 많이 늘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미통일이 안 될 때의 상황인 거죠. 뭐가 있는지 막 살펴봐야 돼. 같은 꼴인지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같은 꼴로 볼 수 있는 게 있나?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해버려요? 치환하면 범위주의. 치환한다는 범위를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범위 체크 어떻게 하죠? 범위 체크요? 범위 어떻게 하냐? 그 나온 건 그래서 그려서 범위를 판단도? 맞아요. 네. 예를 들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했다? 그럼 이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하면은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xy 평면에 그렸을 거 아니야. 근데 y가 아니라 지금 누구래? t래. 그러면 xy 평면이 아니라 무슨 평면을 그리면 돼? XT. xt 평면을 이제 그리면 돼. 세로 줄 뒤치고 이렇게 되는 거야. y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 그래프를 그리면 0, 2, 아골 이렇게 생겼고요. 2, 1, 계산하면 y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때에 따라서 t의 범위는 y좌표의 범위. 그래프 위의 점을 여기서 y좌표가 아니라 t좌표가 되겠죠? 그게 t값들인 거야. t값이 몇 이상으로 다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과거하고 뒤에다 뭐라 쓰면 돼요?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범위를 주의하는 거, 범위가 헷갈릴 때는 그래프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x의 범위가 막 x 이상 이렇게 돼 있고 3의 x는 t 이렇게 치환했어. 지수니까 0보다 크다 하면 돼, 안 돼? 0보다 크다 하면 돼, 안 돼? t는 0보다 크다 하면 바로 틀린 거야. 왜 틀렸을까? X의 범위. x의 범위가 제한되면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땡땡땡 이렇게 생긴 거잖아, 원래. 근데 x가 몇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뭐래? 2. 요 그래프에서 이제 t축 해가지고 t의 범위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2대2건 몇이에요? 9. y좌표가 9일 때부터 쭉 무한대까지 다 나온다. 그래서 t의 범위는 뭐야? 하고 말하면 돼요. 9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지. 정원 이거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 헷갈려? 아니, 저 원래 알죠.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네. 이거는. 야, 그럼 모르는 사람이 뭐가 돼? 모를 수도 있지. 예. 자, 그 다음 이제 같은 걸로 볼 것도 없어. 조졌다. 미통일도 안 되고 같은 걸로 볼 것도 없다. 조졌다. 재수는 어떡하지? 줄을 치고 넘길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저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지금 내가 살짝 지금. 못 들었어? 지수로 강도등식인데 미통일도 안 돼.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게 있나? 하는데 같은 걸로 볼 만한 게 없어. 조졌다. 어떻게? 식변형을 해야 돼요. 식변형 몇 가지 배우셨죠? 2가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식변형 2가지. 정답은 뭐? 그거 2가지인 걸 알면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식변형. 자, 한창 상승세인 수아. 상승세가 꺾이나요? 여기서 꺾이나요? 뭔 말인지 알았다. 꺾이나요? 루시하기. 뭐가요? 뭐라고? 루시하기. 밑을 취한다고? 루시하기. 밑변환을 한다고? 뭐죠? 밑 취하기. 밑을 취하거나 또는 로우 취하거나. 네, 해석 변형을 할 수 있다. 자, 이걸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의 fx는
B. 이런 형태라면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 얘랑 동치 완전 똑같은 식에다가 양변의 위치 A인 로그를 취해요. 저희는 뭐가 되고요? fx 이렇게 되겠죠? 오면 뭐가 돼요? 네,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지수 자리에 있는 걸 아래로 끌어내린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로그 A의 fx는 B에서 내가 진수 자리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어. 이 양변에 뭐를 취해주면? 로그를 취한다고요? A를 밑으로 취해주면 그러면 A의 로그의 fx는 두 자리 바꿀 수 있지? 뭐 만났고? fx는 낫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A의 B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양변에 뭐를 취하는 거? 밑을 취하는 거. 로그가 아니지. 이게 로그고 이게 밑을 취하는 거. 아 위에 거 말하는 거였죠? 아 설마 이거 보진 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다 공통인데 얘는 그래 뭐 상관없네. 얘네 부등식일 때는 누구의 범위에 따라 방향을 조절해줘야 된다. 밑의 범위에 따라서 방향을 조절해줘야 된다. 뭐 굳이 안 쓸게요. 네. 밑의 범위가 안 쓸까? 안 쓸까? 확인. 자 일단 지수로그 방부등식까지 하면 지수로그는 끝이에요. 지수로그 끝이에요. 대단원 1단원이 이제 지수로그가 끝이 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대단원 2단원 무슨 함수야? 뭐 원함수? 미친놈아. 삼각함수요. 삼각함수는요 크게 세 가지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삼각함수의 정의. 두 번째가 따라 삼각함수의 그래프. 세 번째가 삼각함수의 활용. 우리가 좀 까다로운 활용이겠죠.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보자면요. 삼각함수가 나오기 전에요. 우리 중3 때 배운 삼각 B가 있었어요. 삼각 B가 뭔가요? 어떻게 정의됐나요라고 한다면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세변 중 두 변의 길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삼각 B예요. 단점! 삼각형을 일단 쓰고 여기 세타 이렇게 놔야 되기 때문에 세타가 90도가 되는 삼각형이 이렇게 터져버려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타가 0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좀 찌그러서 터져버려. 안 돼. 그래서 따라서 세타가 예각일 때 정의. 예각일 때만 정의되고요. 90도 이런 건 정의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나는 사인 120도가 알고 싶던데 어떡하지 해서 우리 조금 각을 확장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삼각 B를 확장시킨 삼각 함수를 배우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삼각 함수를 다룰 때 우리가 각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각을 먼저 정의를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써볼까? 우리가 각을 나타내는 각이라는 거는 벌어진 정도를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뭘 썼냐면 따라하세요. 60분법. 60분법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 말할까요? 한 바퀴를 몇 도로 두고 360도로 두고 그래서 360도, 360도 분을 해. 그 다음 그 1도를 또 몇 등 분을 할까요? 이 이름이 무슨 법이라고 했어? 뭐 이 새끼야? 아니 뭐래? 60분법. 왜 60등분 할 거라서? 360등분 했잖아요. 1도를 이제 나눌 때 등분할 때는 1도가 60분으로 표현해요. 시간 단위로 표현을 해. 그래서 60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1분을 또 60초 단위로 또 쪼개요. 우리가 쓸 일은 잘 없지만 일단은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 그리고 미분, 적분을 하다 보면 60분법으로 쓰면 아주 곤란해요. 끔찍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을 이렇게 나타냈더니 일상생활에서 좀 편했는데 이 미분, 적분, 극한은 끔찍하네 해서 야 벌어진 정도를 다르게 나타내보자 해서 60등분을 쓰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길이 어떤 성분의 길이 B를 이용해서 각을 나타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정의한 법이 무슨 법? 호도법. 이게 호도법이에요. 호도법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호도법은 부채꼴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부채꼴 기준으로 세타 벌어진 정도 세타를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 부르죠? 호의 길이 L. 이 길이는 무슨 길이라고 부르죠?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반지름 대비 호의 길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타는 하고 뭐네 뭐 R분의 1 R분의 L로 정의를 하자. 그래서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 그 비율을 우리가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자. 이게 무슨 법? 호도법. 호도법은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속도 하면 막 60km/h 이렇게 써둔 거 기억나요? 시속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1h 1시간 분의 60km 원래 이거야. 그래서 단위를 쓸 때 h분의 킬로미터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쓴 게 km/h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만약에 단위가 센치였다면 센티미터분의 센티미터는 약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 단위를 생략해서 그냥 예를 들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말 주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를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근데 만약 굳이 단위 쓰고 싶다? 따라하세요. 라디안. 라디안이라고 하면 문제자 라디안을 당하면 안 돼. 호도법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애들이 많이 헷갈리고 까먹는 호의 길이 공식 어떻게 될까요? 호도법을 나타낼 때 왜 알세타야? 왜 알세타들? 센터가 R분의 1이죠. 정의에 의해서 넘긴 거야 그냥. L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알세타.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S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왜요? 왜죠? 왜일까? 는 그냥 한 바퀴 하면은 파이 R 뭐예요? 파이 R 원의 넓이. 근데 그걸 한 바퀴분의 한 바퀴가 몇 라디안이었을까? 60라디안? 뭐 있을게? 1라디안? 파이 라디안? 2파이 360도는 2파이야. 360도 2파이네요. 2파이네요. 2파이분의 하고 중심과 극이 세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약 9분의 제곱 2분의 1 R제곱 세타로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R 세타, 이 R 세타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얘를 뭐로 나타낼 수 있다? 2분의 1 R분의 1 이렇게 요는 알고 있어야 되나?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예, 호도법. 그러니까 일반각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잘 안 나오니까 일반각 뭔지 기억 안 나요? 30도, 60도, 45도. 그건 특수각. 일반각? 이거예요. 정말 일반각 뭔지 알아? 뭐 30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15도? 아니요. 제자 일반각 뭔지 알아? 일반각? 뭐 360 플러스가 알파 이거. 네, 따라 시초성, 시초성. 그거. 동경. 동경? 알죠. 딱 보면.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이 벌어진 정도, 알파로 될까요? 알파라고 한다면 이 시초성이 이 동경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각인 거야. 그래서 얘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나타내봤더니 이걸 세타라고 볼게요. 세타는 얘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이다. 그래서 알파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에서 한 바퀴 돈 것도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면 알파 나타낼 수 있고 알파 플러스 2파이를 쓸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알파 플러스 파이는 180도예요. 여기서 180도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야. 다른 각이 되는 거야. 4파이 이렇게. 근데 거꾸로 마이너스 2파이에도 거꾸로 한 바퀴 돌아도 똑같은 각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어떻게 나타냈었어요? 알파 플러스 뭐 있는 거야? 따라서 2n파이. 이거는 그거죠. 따라하세요. 2파이 곱하기 n. 이걸 한글로 따라하세요. n 바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조금만 이럴 수 있을까요? 풀었다가 졸리면 잠깐 깨면 다시 앉으세요. 네. 일반각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내신 유형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데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따가 작년 모의고사 볼 때 나오면 합시다. 자, 이제 상황을 적어볼게요. 삼각함수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예각을 벗어나서 이제 일반각에 대한 그 삼각비값에 대응되는 것들 전부 다 구하고 싶다. 그래서 삼각 B는 직각삼각형으로 정의를 했다면 삼각 함수는
중심이 원점인 원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게 됐어요. 반지름이 1 이렇게 나는데 보통은 R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원 위점 P하고 X, Y 이렇게 둔다면 중심 연결 해주면요. 사인 세타로 볼게요. 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하자? Y 우와, 따라서 반지름분해? 따라 반지름분해 Y요. 이게 일사분면일 때는 삼각 B랑 똑같아요. R, X, Y. 그래서 R분의 Y. 따라서 반지름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고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반지름분의 X좌표. 자, 탄젠트는 뭐분의 뭐니까?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게 원 위점의 좌표를 P, X, Y였죠? 각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를 배웠어요. X좌표는 여기 X좌표 여기 넘기면 뭐랑 똑같은 말?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이거 넘겨도 되고 이거 넘겨도 되겠죠? 주로 얘를 쓰게 되겠죠? 이거 넘기면 뭐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반지름은 항상 양수죠. 근데 이 x, y는 좌표이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들이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일사분면이면 r, x, y 전부 다 무슨 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부호가 뭐일 것이다? 플러스. 근데 1로 넘어가면 무슨 좌표의 부호가 바뀌면서? x좌표 부호가 바뀌면서 얘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얘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누구만 양수? 해서 따라서 올사탕고. 그리고 우리가 물었죠. 1사분면은 올 전부 다 양수입니다. 2사분면 누구만?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 4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한 거야. 그 다음 삼각함수 공식들도 알아야 되거든. 나는 4개 정도를 기본 공식으로 불러요. 첫 번째, 따라 T는 C는 S. 네, 두 번째, S제곱 플러스 C제곱 무조건 1이다. 그 다음 3번, S 뿔마 C의 제곱은 뭐다? 1마 2S 1뿔마 2S. 이것도 알아야 돼. 자, 4번,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네. 코탄젠트죠, 이거. 이거는 SC 아닌가? SC분의 1 이렇게 돼요. 얘가 C분의 S, S분의 C 통분해서 계산하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너네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SC가 나온 두 개 C 이렇게 따라하세요. 합, 차, 고.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 공식이 바로 떠올라야 돼. 그리고 탄젠트와 사인, 코사인의 관계가 나올 때는 얘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얘네 정도 외워놓는 게 기본적으로 외워놓는 게 좀 편하다는 얘기고. 자, 삼각함수 기본 공식, 삼각함수 정의했으면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다 해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기본 그래프만 한번 볼까? 기본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 그냥 각변화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 다 겹쳐버려도 될까요? 0부터 마이너스 파이부터 2파이까지 올려볼게요. 자, 우선 사인, 흰색으로 사인을 그릴게요. 사인은 슥 이렇게 해서 최고점이 몇이고요? 1. 최저점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 주기가 파이죠? 아니 파이죠? 슥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때 여기 완조각 얘랑 어떤 관계? 선대칭. 선대칭. 그리고 얘랑 여기에 대한 무슨 관계? 선대칭. 선대칭 이렇게 반복된다.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주황색을 지울게. 나는 다른 거를 쓸 거라서요. 자, 코사인도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은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코사인은 이제 1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1에서. 얘가 1일 때 내려오고요. 처음에 교점은 45도일 때 4분의 파이일 때가 교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좀 좋아요. 이렇게 코사인은 약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사인이랑 겹쳐져요. 왜요? 하면 정확히는 원래 대칭한 다음에 평행이동하면 사인이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코사인의 정의거든요. 코사인 세타는 따라하세요. 여각이라는 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의 여각이라고 해요. 얘의 따라서 여각의 사인, 그걸 컴플레멘터리 사인, 줄여서 코사인이라고 불러주길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코사인 x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그 마이너스 밖으로 빼낼 수 있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사인을 이제 뒤집은 다음에 평행이동 하면 누가 된다? 코사인 된다. 그래서 평행이동, 평행대칭이동하면 겹쳐지는 관계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탄젠트를 파란색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면 탄젠트는 얘는 특이하죠? 얘만 무슨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선선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여기서 원점 지나고 여기 접해 사인을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탄젠트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탄젠트는 왜 점선선이 생긴다고 묻는다면 간단하게만 말을 하자면 따라하세요. T는 10분의 S. 10분의 S인데 코사인이 0이 될 때 0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리고 코사인이 0에 가까워진다면 0에 가까워지는 값분의 상수에서 끌어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마저 그려주면 탄젠트의 주기가 뭐가 될까요? 탄젠트만 주기가 파이가 돼요. 파이. 파이. 이쪽도 하나 그려줄까? 네, 이렇게. 이게 y는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리고 탄젠트는 특별하게 점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는 뭐 평행 대칭 이동하는 것만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너네가 맨날 어려워하는 뭐예요? 각변환. 자, 각변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각변환을 할 필요는 없는데 상황에 따라 헷갈린다고 각변환을 쓰는 게 좋아. 난 잘 안 쓰긴 하거든. 아예 안 쓰진 않는데 거의 안 쓰긴 해요. 근데 이게 개념 외울 거 수를 줄여서 좋기는 해. 근데 이제 이 공식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거거든. 한 20몇 개인가를 하나로 합친 게 각변환이야. 나는 그거를 많이 가르쳤으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공식을. 그래프 대칭성도 이용할 수 있고. 굳이 각변환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 20몇 개를 외워야만 한다면 각변환 하나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줄여서 합쳐서 하나로 쓰려면 약속해야 될 게 조금 있기는 해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각정리. 각을 정리해줘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나요? 라고 물은다면 세타를 정확히는 따라서 2분의 파이 정수의 얼마 알파 꼴로 먼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각을.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아니면 그 세타를 굳이 쓰지 말고 그냥 2분의 파이가 정수의 얼마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각변환으로 20몇 개 공식 하나로 합치고 싶다 따라하세요.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 실제 예각이 아니더라도 예각으로 간주를 해야 돼요. 정확히 이게 어디서 필요하냐? 2번 부호 판단할 때 예각 간주하는 걸 써야 돼. 자, 그래서 2번 부호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부호 판단. 부호 판단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봐봐.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의 각으로 간주해야 돼요? 2사분면. 왜냐면 90도에서 예각만큼 더 플러스는 더 같다가 되는 거죠. 더 같다. 더 같다 덜 같다를 결정하는 거야. 더 같으니까 2사분면인데 2분의 파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로 바뀌겠네?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겠지? 근데 사인이 2사분면에서 뭐야? 사인은 2사분면에서 양수지. 그래서 뭐로 결정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원래 함수 기준, 원래 함수 기준, 보호 판단. 보호 판단. 바뀔 함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원래 함수 기준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것만 조심히 좀 해주세요. 내 거냐 이거? 이쪽에서 들어갔어요. 저쪽이 뭐가? 내 거네? 왜 저쪽에서 소리 들리는 거? 내 거 아니네? 아! 아이패드. 내 가방에 있는 아이패드. 아이패드. 방에 좀 있네. 자, 그래서 보호 판단에 따라서 원래 함수 기준, 원래 함수 기준. 보호 판단. 이거 하나. 그러니까 바뀔 함수 아니야. 원래 함수. 그래서 보호 판단은 이 상태로 거지. 얘를 보호 판단을 해야 돼. 코사인은 제 2사분면에서 부가 뭐일 것이다. 마이너스.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 4분면 판단. 그러면 확인. 이때 4분면 확인할 때 세타는 뭐를 간주하고 확인해라. 얘가 간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초반에 좀 놓쳤거든요. 바뀌는 거의 기준이고 원래 함수 기준 4분면 판단.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파이 하면 이제 3번에서 함수 판단할 때 여기서 n이 홀수냐 짝수냐는 아니거든요. 이 n은 따라서 2분의 파이가 몇 개? 이게 n 값이란 말이야.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유지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n이 짝수면 어떻게 할게? 함수를 유지한다. 그대로.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바꿔줘야 돼요. 사인은 뭐 바꿔줘? 사인은 컴플레멘터리 사인을 바꿔주고요. 코사인. 탄젠트는 컴플레멘터리 탄젠트, 코탄젠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코탄젠트는 우리가 탄젠트분의 1이었었죠? 몰라도 그냥 역수가 된다. 왜 역수가? 얘는 코가 되는데 왜 얘 역수가 돼요? 하면 이게 코탄젠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들을 다 합친 거예요. 어떤 공식들이 원래 있냐면요. 사인하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부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타. 이 공식 3개에다가 풀해서 공식 3개. 그 다음에 이게 파이 마이너스 3개. 파이 플러스 3개. 2분의 3파이 뿔마 6개 2파이 뿔마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야 너는 이건 할 수 있냐? 사인 얘 축이 몇일까요? 2 따라하세요. 절대값 x 계수분의 x 계수 절대값을 보세요. 절대값이 몇이야? 5파이죠? 분해가 파이 2 원래주기 x 계수분의 절대값 x 계수분의 원래주기인 거예요. 분해가 돼야 돼.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돼요? 최대값 최소값이요? 예, 최대 최소? 주기만 변하지 주기만 변하지 최대 최소 다 1로 고정해요. 여기 A가 어떻다 이렇게? 이 A가 사인분의 개수라고 부른다면 진동폭이랑 관련이 있는데 A가 진폭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진폭은 절대값 A. 그러니까 중심선의 기준으로 절대값 A만큼 최대로 움직인다는 거거든. 그러면 최대값은 중심선으로부터 위로 절대값 A. 그러니까 플러스 절대값 A. 최소는 중심선으로부터 아래로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 왜 플러스 D에 붙여봐? 그러면 최대값은 뭐라고 말해줬는데? D 중심선으로부터 플러스 절대값 A. 최소값으로 보면 중심선인 어디로부터? D로부터 얼만큼? 마이너스 절대값 A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다음 또 너네가 어려워하는 게 탄젠트. 그것도 어려워하더라.
요게 있을 때 이게 정근성 판단하는 거. 정근성 구해라 이거 어려워하더라고. 너네 어떻게 하니 이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정근성 어떻게 구해? 계산 이거 두 가지가 있거든. 계산식 계산하는 게 있고 그래프 개형 쓰는 게 있거든. 열심히 그려볼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있다고요? 나는 그래프 개형 쓰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럼 암산법 봐야 되거든. 절대 첫 번째 방법 계산하는 방법. 계산을 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y는 탄젠트 x의 정근선을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비교를 해서 보여줄게. 이거는 쓰고 그냥 지울게요. 한 줄기만 딱 그리면 y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대칭점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참고로 탄젠트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는 건 따라하세요. 정근선의 간격이 주기와 같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주기는 우리가 피리어다 앞글자 스몰 p를 갖다 주고 기호를 나타내고요. 대칭점과 정근선의 간격. 여기 주기에 얼만큼 차이 날 것이다. 정말 이번에 p만큼 차이 날 것이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 방정식이 어떻게 되면 하나를 딱 골라. 얘로부터 그 다음 정근선은 주기마다 나올 거야. 따라서 주기의 정수배. 그래서 얘는 이제 x는 아직 너무 어렵다. 여기다 이렇게 잘못 없다. 얘를 기준으로 그리게 돼요. 정근선 x는 하고 2분의 파이를 먼저 쓰고 하나만 딱 아무거나 하나 돼. 그러다 얘로부터 주기에 얼만큼마다 정수만큼마다 생긴다니까 더하기 해주고요. 2분의 파이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요? 곱하기 n 분 다음에 주기에 뭐야 주기가 아니잖아. 주기가 뭐예요? P 2분의 P. 그러면 주기는 p예요. p가 a 이렇게. 근데 주기가 일단 파이니까 n 파이 이렇게. 그다음에 주기에 정수배 하고 단하고 이제 원하면 돼요. n 정수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너네가 정근선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둘 중 하나는 해야 되고 적어도 A랑 D는 정근선 영향 안 미치니까 뺄게. 원래 A 탄젠트 B x 마스 D 뿔 D거든.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탄젠트 X 탄젠트 bx 마스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의 역할을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야. 요거만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c 계산을 한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x b하고 x 마스 c는 2분의 파이 뿔 파이 이렇게 쓰면 돼요. 정근선 방정식은 x는 하고 써야 되거든. 양면은 뭐로 나눠주고 b로 나눠줘요. 그다음 뭐를 더해주고 이렇게 좀 정세로 공식이 나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우선 뭐야? 잘 꺾었다. 오늘 없구나. 쓸 거 없잖아 지금. 자,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대칭점을 이용하는 거거든. 원래 평행이동 안 했어. 요즘 몇 코마 몇일까요? 몇 코마 0이겠죠? 자, 이 친구는 내가 x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을 했죠? 그러면 그 대칭점 0,0이 몇 콤마 몇이 되었을까? C, 0이 됐을 거야. 봐봐.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몇 콤마 몇이라고? 7,0. 이 정근선은 이 주기가 p라면 이 간격은 몇이야? 2분의 p라는 거야. 여기 x좌표 c지. 주기 절대값 b분의 2파이, b 양수라고 하자. b분의 파이가 주기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b분의 파이는 주기야. 그럼 이 차이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2b분의 파이. 그러니까 b분의 파이가 주기야. 2b분의 파이 차이 나는 거야. 아, 여기에 하나만 딱 구하면 x는 하면 여기가 누구에서부터? c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다? 2 절대값 있을까 여기서는? 이만큼 갔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정도에서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마다 하나씩 생긴다? 주기마다 하나씩 생긴다. 뭐마다 생긴다고요? 주기마다. 이게 주기 몇인데? B분의 파이.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더하기 절대값 b분의 파이 n배니까 파이랑 단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계산해보면 똑같아. n에다가 정수 집어넣었을 때 완벽히 똑같아요. 겹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 그래프를 이용하는 걸 소모하고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말고 탄젠트 x는 에다가 이 각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저기 B분의 뭐라고요? MB 파이 앞뒤로 나눠야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2b분의 파이 있죠? b분의 n 파이 있죠? c 있죠? 그래서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탄젠트 정상 찾기 이해되나요? 원리를 이해하면 귀찮아서 그렇지 할 수 있거든. 기본 탄젠트 x를 그리고 x 자리에 그 각 부분을 대입해서 계산하던가 아니면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던가 저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나요? 삼각함수 활용. 삼각함수 활용은 기본적인 내용만 할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따라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풀이. 그 다음 따라서 삼각형의 여기가 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인 법칙은요 기본 표현 하나만 알아도 되겠네. 따라하세요. 지금은 일하지 R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사인 A 사인 값분의 마주보는 길이인 거죠.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사인 B분의 B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되고요. 따라서 외접어는 사인 법칙. 외접어 나왔다 일단 사인 법칙을 항상 의심을 하면서 고려를 해요. 자, 그 다음 무슨 법칙도 배웠죠? 코사인 법칙은 각 표현도 알아놔야 계산이 좀 편하거든요. 기본 표현은 따라서 길이 제곱은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점을 일단 써라. 거기에 덕지 붙은 게 코사인 법칙이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BC 코사인 얘랑 맞추면 가게 코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각 표현 코사인 A는 이거는 얘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넘기고 A제곱 넘겨오고 EBC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BC분의 몇일 거예요? EBC분의하고 B제곱 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모양도 알아보면 좋겠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 다음 이거 좀 애매한데 잘 써볼게. 삼각형의 풀이 우리가 따라서 길이가 궁금하면 선분을 포함한 삼각형 관찰 삼각형을 찾아야 돼. 따라서 각이 궁금하면 각을 포함한 삼각형 관찰. 이 각을 구하세요. 그럼 이 각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뭐뭐 있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시도를 해야 돼. 저 시작을 그쪽에서 끊어야 돼. 삼각형으로.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삼각형을 이제 얘를 관찰해보자 하고 했을 때 뭘 관찰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주요 정보 6개 중 3개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 주요 정보 3개는 따라하세요. 길이 3개, 각 3개. 이 중에 몇 개를 알면 3개를 알면. 참고로 각 3개만 아는 건 안 돼요. 왜냐면 내각의 총합이 항상 몇이기 때문에 180도니까 3개 알면 2개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얘는 세변의 길이 비율만 알 수 있어요. 각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확대 축소해도 다 만족하거든요. 길이 비율만 알 수 있지 길이를 구할 수는 없어. 길이 길이 몇 개 할 때? 3개. 제일 많이 나오죠. 길이 3개, 각은 몇 개? 0개. 하나 알면 어떡해요? 너무 좋죠. 많이 알면 너무 좋죠. 되게 좋죠. 근데 최소 알고를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뭘 먼저 시도를 해봐라. 코사인 법칙 시도를 해봐라. 길이 2개밖에 모르고 각을 하나 알아도 이제 주요 정보 3개를 알게 되는 거죠? 이때 뭘 써봐라.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둘 다. 코사인 쓸 수도 있고요. 뭐 쓸 수도 있고
자, 시발 왜 하는 거야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따라하세요. 기인각 알면 코사인을 먼저 써보는 게 대체로 경험상 좋더라. 근데 코사인 쓰는데 안 되면 뭐 쓰면 돼요? 사인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은 언제 쓰면 좋더라? 기인각이 아닌 가능할 줄을 기, 5 여기 3 그 다음에 각을 하나 여기를 주면 기인각을 준 거죠? 여기를 안 주면 여기를 주는 거야. 얘가 뭐 45도 이렇게 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기인각이 아닌가? 무슨 법칙 먼저 써보내줬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여기 세타 이렇게 놓고 사인 스타면 3이 사인 45도 해서 바로 세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길이를 몇 개밖에 모르고요. 한 개, 각을 몇 개? 2개. 그럼 뭐를 먼저 써보면 좋다? 사인 이렇게 써보면 좋다. 이런 내용이었어. 마지막 내용 한번 좀 봅시다. 마지막 내용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인데요. 사각형은 안 할게. 왜냐면 사각형은 따라 삼각형 두 개를 쪼개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 대각선의 길이와 그 두 대각선의 끼인각을 하면 2분의 1 L1, L2 사인 세타. 근데 그거 잘 안 나와서 기본적인 거 넓이. 너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개면 충분해. 6개 다 불러도 돼. 6개면 충분해. 첫 번째 따라서 수직관계인 두 길이.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경우는 뭐 이런 거죠. 밑변 높이 이렇게 됐을 때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2분의 1 AH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럴 때도 된다고 했었어요. 애매한 삼각형이 나와도 여기가 A, H 이렇게 돼도 얘도 2분의 1 AH야. 왜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손의 발 이건 H1 손의 발 이건 H2 그러면 위쪽 삼각형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2분의 1 AH1 아래쪽 삼각형은 뭐라고 쓸 수 있죠? 2분의 1 AH2 근데 H1, H2 하면 누가 나오니까? H 나오니까 2분의 1 AH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보다 너네 쪽에서 구해도 괜찮아. 알고 있으면 계산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수직관계인 두 길이 2분의 1 AH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수직관계인 두 길이를 이용해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따라서 두 변의 길이 D나 이거 알고 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A, B, 사인 뭐 C, 사인 세타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따라서 내저번 외저번 나서 넓이 어떻게 될까요? 내저번 2분의 1 스몰 r 하고 이번에 삼각형이 둘레 세면에 나온 걸 둘레라고 그러죠. 2분의 1 만지력 둘레 이렇게. 외저번 나왔을 때는 사인 법칙으로 요 2번 공식 있죠? 얘가 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4r분의 ABC 이렇게 까지가 4개 정도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추가로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따라서 세면의 길이를 할 때 회로운 공식을 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스몰 s를 먼저 구해놔야 돼요. 스몰 s는요 이 둘레를 3으로 나누면 평균되는 거죠. 1로 나누면 왜요? 유도해보니까 이거에 이렇게 치워나온 거죠. 똑같은 거랑 반복돼서 그때 이 라지 S 넓이는 루트 한 다음에 S S마 A, S마 B, S마 C마 왜요? 계산 다 때려박는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유도를 해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쓸 일은 잘 없고요. 가끔 알아놓으면 좀 편할 때는 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점에 뭐를 할 때 좌표를 할 때 우리가 사선 공식 또는 신발준 공식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쓸 수도 있고요. 근데 필수는 아니니까. 네. 일단 요거는 다 필수야. 이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큰일 나. 이 중에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단원 상하함수 내용 끝이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수열도 기본 개념만 등차, 등비, 그다음에 시그마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작년 모의고사 한번 같이 쭉 봅시다. 좀 쉬세요. 야, 이거 쓰는 시간에서 좀 쉴까? 한번 따라 써볼래?
지금 8분이니까요. 쓰는 시간 포함해서 20분에 시작하자. 12분 쉬는 시간 줄게. 저 봤어요. 다 한번 써봐. 쓰는 거 15분이라고.